곧바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 되십시오. 8. 어떤 날 연실이가 학교에서 기숙사로 들어와서 책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 방 방장으로 있는 4학년생 도가와라는 처녀가 연실이의 곁으로 와서 앉았다. 긴상? 네. 조선말 퍽 어렵지요? 글쎄요, 우린 모르겠어요. 영어는? 재미있지만 어려워요. 외국어란 어려운 것이야. 참, 긴상? 도가와는 좀 어려운 듯이 미소하며 연실이를 보았다. 아까 하나희 선생, 긴상 담임선생님 말씀이하여 하나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긴상 일본어가 아직 숙련되지 못했다고 나더러 틈틈이 좀 함께 이야기라도 하라시더군요. 연실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다. 스스로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잘 부탁합니다. 연실이는 승복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천만에 아니에요. 내가 무슨 긴상 책을 많이 보세요. 책을 보면 저절로 어학력이 늘어요. 내 책을 빌려드릴게. 책으로 어학을 연습하세요. 책이요? 무슨 책? 도가와는 미리 준비하였던 모양인 책을 연실에게 한 권 주었다. 등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라 쓰여 있었다.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바람에 읽느라면 어학력도 늘고 일석이조라는 게 이런 거겠죠? 도가와는 깔깔 웃었다. 연실이는 즉시로 읽어보기 시작하였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교과서 이외에 평생 처음으로 독서를 하여보는 연실이는 처음 얼마는 몹시도 그러나 읽고 자기에게 책을 빌려준 방장의 면도 있고 하여 3페이지, 4페이지 억지로 내려 읽고 있었다. 저녁 끼니 시간이 되었다. 방장에게 툭툭받아 식당에 내려간 연실이는 자기의 손에 아직 젊은 베르트리의 슬픔이 들려있고 식당에 앉아서도 그냥 눈을 책에 붓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오히려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덧 그는 책에 열중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모를 대목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모를 것은 모를 대로 그냥 내려 읽노라면 의미는 통하는 것이었다. 밤에 불을 끄는 시간까지 연실이는 그 책만 보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에 유난히도 일찍이 깬 연실이는 푸르둥한 새벽빛에 눈을 부비면서 소설책을 다시 폈다. 아침에 깬 방장이 이 모양을 보고 미소하였다. 어때요? 재미있어요? 방장이 이렇게 물을 때 연실이는 눈을 책에서 떼지 않고 지독히 하며 같이 미소하였다. 모를 곳은 없어요. 있지만 뜻은 통하겠어요. 다 읽어요. 다 읽으면 이번엔 더 재미나는 책을 빌려드릴게. 어학연습에는 무엇보다도 다독이 좋아요. 학교에도 책을 끼고 가서 틈틈이 숨어서 읽고 저녁에 읽고 이튿날 이리하여 독서의 속력이 그다지 빠르지 못한 그로도 이튿날 저녁 때는 끝까지 다 읽었다. 다 읽은 책을 베개 아래 놓고 자리에 든 연실이는 가슴을 무지개 느리는 알지 못한 감정 때문에 좀 채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무슨 감정인지 연실이는 알지 못하였다. 이런 감정과 감동을 평생에 처음 겪는 연실이는 이불 속에서 홀로이 해적이었다. 이틀 동안 수면 부족 때문에 무거운 머리로 이튿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본 책을 방장에게 돌려주고 연실이는 그런 재미있는 책을 또 한 권 빌려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이걸 보세요. 이번은? 하면서 방장이 연실에게 준 책은 꽤 두툼한 책이었다. 에일린 워트 단톤이라 하였다.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라 오전만 공부하고 오후부터는 연실이는 책에 달려들었다. 그리하여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월화수목금 만 일주일간을 잠시도 정신은 이 책에서 떼지 못하고 지냈다. 화요일
그 소설의 주인공인 에일린이 사랑하는 처녀 위니프렛의 종적을 잃어버리고 스노던의 산과 골짜기를 헤매다가 위니의 내음새만 걸핏 감각한 대목에서 학교 시간이 되어 그만 책을 접었던 연실이는 위니의 생각에 안절부절 공부도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고 지냈다. 위니상 어때요? 책을 다보고 방장 도가와에게 돌려주매 도가와는 또 미소하며 물었다. 그러나 연실이는 한참을 먹먹히 있다가야 대답을 하였다. 도가와상, 꿈 같아요. 좋지요? 좋은지 어떤지 얼떨해요. 이 소설을 지은 워츠 단턴이라는 사람은 이 소설 단 한편으로 영국 문단의 이름을 높였다오. 나도 이 소설을 읽은 뒤 한 달이나 꿈같이 얼떨하니 지냈어요. 그게 웬일일까? 그게 예술의 힘이에요. 예술의 힘이 사람의 혼을 울려놓은 때문이에요. 예술? 듣던 바 처음이었다. 네, 예술. 예술 가운데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이 있는데 문학에는 또 시며 희곡이며 소설이 있어요. 다른 학문들은 모두 실제 실용상 쓸데있는 것이지만 예술이란 것은 사람의 혼과 직접 교섭이 있는 존귀한 학문이에요. 문학소녀라는 칭호를 듣는 도가와는 여러 가지의 말로 예술, 문학의 자랑을 연실이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나 연실이로서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다만 몹시도 귀하고 중한 학문이 예술이라는 뜻만 막연히 깨달았다. 그리고 단지 책을 읽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치 감동되고 취한 것을 보면 예사 보통의 학문이 아니라 생각되었다. 긴상, 조선에 문학이 있어요? 도가와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물었다. 대체 예술이라는 말, 문학이라는 말이 금시초문인 이의 연실이 조선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조선말을 할 줄 알고 조선 옷을 입을 줄 아는 것쯤밖에 없는 형편이라 한순간 주저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조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랜 문화생활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연실이는 있기는 있지만 쯤으로 막연히 응하여 두었다. 긴상, 조선의 장래 여류문학가 되세요. 나는 일본 여류문학가 될게. 이 우리 학교는 하세가와 시고레라는 여류문학가를 낳아서 문학과 인연 깊은 학교예요. 여기서 또 나하고 긴상하고 다 일본과 조선의 여류문학가가 되시다. 문학소녀 도가와는 스스로 감격하여 눈에 광채를 내며 이런 말을 하였다. 연실이는 여류문학가가 무엇인지 문학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숫백이었다. 단 2권의 소설을 읽어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즈음 자기는 조선 여자계의 성각자라는 자부심을 품기 시작한 연실이는 장차 여류문학가 노릇을 해서 우매한 조선 여성계를 깨쳐주어 볼까 하는 희망을 마음 한편 구석에 일으켰다. 단지 성각자라 하여도 무슨 일을 하여 어떻게 조선 여성계를 각성시킬지는 전혀 캄캄하던 연실이는 여기서 비로소 자기의 진로를 발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장차 배우고 닦고 하여서 도가와만큼 문학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서 성각자 노릇을 하리라 막연히나마 이렇게 마음먹었다. 도가와는 다시 연실이에게 스콧의 아이반호를 빌려주었다. 그러나 아닌 게 아니라 에일린에서 받은 감격은 그것을 다 읽은 뒤에도 한동안 그의 머리에 뿌리 깊게 남아있어서 때때로 정신없이 그 생각을 하다가는 스스로 얼굴을 붉히고 정신을 차리고 하였다. 아이반호는 2, 3일간은 당초에 진섭이 되질 않았다. 몇 줄 읽노라면 그의 생각은 어느덧 다시 에일린으로 뒷걸음치고 하는 것이었다.
아무 목표도 없이 동경으로 건너와서 아무 정견도 없이 학교에 들었다가 아무 줏대도 없이 성각자가 되리라는 자부심을 품었던 연실이는 이리하여 도가와 모의 덕으로 문학소녀로 변하여 갔다. 여름방학에도 연실이는 제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그리운 집이 없기 때문이었다. 기숙사에는 북해도에서 온 학생 하나, 대만서 온 학생 하나, 연실이 이렇게 단 3사람이 남았다. 도가와는 여름방학 동안에 보라고 꽤 여러 권의 책을 남겨두고 갔다. 그러나 이제는 독서 속력도 꽤 되는 연실이는 도가와가 남겨둔 책을 보름 동안에 다 보고 그 뒤에는 도서관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해 가을과 겨울도 지났고 이듬해 봄이 된 때는 연실이는 동경 처음으로 올 때와는 전혀 다른 처녀가 되었다. 우선 자부심이 생겼다. 조선 여성계의 성각자라 하는 자부심이었다. 성각자가 될 목표도 섰다. 여류문학가가 되어 우매한 조선 여성을 깨쳐주리라 하였다. 문학의 정의도 인젠 짐작이 갔노라 하였다. 문학이란 연애와 불가분의 것이었다. 연애를 재미나고 저릿저릿하게 적는 것이 소설이고 연애를 찬송하여 짧게 쓴 글이 시라 하였다. 일방으로 연애라는 도정을 밟지 않고 결혼하여 일생을 보내는 조선 여성을 해방하여 연애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각자에게 짊어지운 커다란 사명의 하나이라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을 널리 또 빨리 퍼쳐야 할 것이라 보았다. 문학상에 표현된 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쩌르르 하였다는 연애와 재미나는 소설을 읽은 뒤에 한동안 느끼는 감동도 동일한 감정이라 보았다. 즉 연애는 문학이요, 문학은 연애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인생 전체였다. 인생의 연애는 예술이요, 남녀간의 예술은 연애니라. 스스로 창작한 이 금언을 수신책 첫 페이지에 조선글로 커다랗게 써두었다. 이런 심경 아래서 문학의 길을 닫기에 여념이 없는 동안 연실이는 문학과 함께 연애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날이 높아갔다. 소녀시기의 환경이었더니만치 연실이는 연애와 성교를 같은 물건으로 여기었다. 소녀시기에는 연애라는 것을 모르고 성교라는 것이 남녀간에 있는 물건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연애라는 감정의 존재를 이해하면서부터는 그의 사상은 일단의 진보를 보여서 남녀간의 교섭은 연애요, 연애의 현실적 표현은 성견이라 하는 신념이 들게 되었다. 그런지라 그가 철 모르는 시절에 무의미하게 잃어버린 처녀성에 대해서도 아깝다든가 분하다든가 하는 생각보다도 그때 연애라는 감정을 자기가 이해하였다면 훨씬 재미나고 좋았을 걸 하는 후회뿐이었다. 회상하여 그때의 그 사내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가장 표준형의 기생 오라범으로 게으름과 무지와 비열을 합쳐놓으면 이런 덩어리가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들만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연실이에게는 손톱만치도 마음 가는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문학, 즉 연애요, 연애와 성교는 불가분의 것으로 믿는 연실이는 그때 연애 감정이 없이 그 사내를 가까이 한 것이 적지 않게 분하였다. 한 번 함께 산보도 못하고 함께 달을 쳐다보며 속살거리지도 못하고 이렇듯 어리석고 어리던 자기가 저주스러웠다. 그 봄에 연실이는 동경 유학생이란 잡지에 시를 한 편 지어서 보냈다. 문을 닫아도 들어오는 월광, 가슴을 닫아도 스며드는 사랑. 사랑은 월광이런가, 월광은 사랑이런가. 아, 이팔 처녀의 가슴이 떨리도다. 지우고 고치고 다시 쓰고 하여 겨우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벌은 고이고이 적어서 가방에 간수하고
한 벌은 잡지사에 보냈다. 봄방학 때쯤 발행된 그 잡지에는 연실이의 시가 6호 할자로나마 게재가 되었다. 지금 그는 여명계 조선 여성에게 있어서 한 개의 광이 있는 별이라는 자부심을 넉넉히 갖게 되었다. 그 잡지 10여 권을 사서 자기의 본집과 그 밖 몇몇 동무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문학의 실체인 연애를 좀 더 잘 알기 위하여 엘렌 케이며 구리가와 박사의 저서도 숙독하였다. 새 학기에는 기숙사에서도 나왔다. 기숙사에서도 학생들끼리 동성의 사랑이 꽤 농후한 자도 있었지만 연애라는 것은 이성에게라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연실이는 그것을 옳게 볼 수가 없고 또는 자기가 몸소 나아가서 연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숙사는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여자 유학생 친목회에도 자주 나갔다. 작년 입학한 직후 첫 해합에는 단순한 처녀로 한 얌전한 교수로 참석하였지만 차차 어느덧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가장 맹렬히 주장하는 열렬한 회원으로 변하였다. 이런 방면으로 이만치 진보된 많지 실제로도 또한 연애를 하여 보려고 기회 도착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동경 유학생 간에는 남녀가 함께 해집할 수 있는 곳은 예수교 예배당 밖에 없고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교제가 그다지 성행치 못하는 때라 기회 도착이 쉽게 되지 않았다. 여름문학자가 되어서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연애의 필요를 느끼는 연실이는 이 존재 도착되지 않는 기회 때문에 조조하게 지났다. 그러다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평안도 출행의 농가 대학생과 알게 될 기회를 얻었다. 금년에 들어서 무척 들어는 조선 여학생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갔던 연실이는 거기서 그 여학생의 몇천 오라버니가 된다는 농학생을 처음으로 본 것이었다. 나이는 20살이나 하나 여자들 틈에서는 몹시도 수자워하며 이야기 한마디 변변히 하지를 못하였다. 그날 밤 제 하숙에 돌아와서 연실이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다. 자기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 가운데서 연애하는 남녀가 처음 만난 장면을 모두 끄집어내 가지고 아까 그가 취한 태도는 어떤 것에 해당할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서는 벅 내심한 청년이 몹시 연애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도 수자워한 것이라 단정하였다. 자기도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벅 마음에 기뻤다고 생각하고 기쁜 가운데도 속이 떨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곳을 볼 때 그 청년이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는 몹시 가슴을 뛰돌렸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가슴이 이상하여 그를 바라볼 기회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 있는 동안은 감전된 것 같은 쩌르르한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요컨대 연실이는 자기가 어제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이창수에게 연애를 느꼈고 이창수 역시 자기에게 연애를 느낀 것이라 굳게 믿었다. 이튿날 하악한 뒤에 연실이는 이창수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찾아가려고 제 하숙을 나설 때에 발이 썩이 나서지는 못하였지만 이것이야말로 연애하는 처녀의 당연하고 공동되는 감정으로 서양 문어들도 모두 이 심리를 묘사한 것을 많이 본 연실이는 이런 수전 감정을 극복하고 용감히 나아가는 것이 현대 신여성에게 짊어지운 커다란 사명이며 더욱이 성각자로서는 마땅히 겪고 극복하여야 할 일을 알았다. 창수는 마침 하숙에 있었다. 연실이는 창수와 함께 산보를 나섰다. 6조의 좁다란 하숙방 안에서 속살거린다는 것은 옛날 연애지 현대 여성의 연애가 아니었다. 시부야 교회로 나서서 무사시노
입 위로 떨어지는 낙조를 보면서 그것을 찬송하여 한숨 지으며 하여야 할 것이었다. 시부야의 신계지도 지나서 교회로 이 첫사랑하는 남녀는 고요히 발을 옮겼다. 한 걸음 앞서서 가던 연실이가 머리를 수그린 채 뒤따르는 창수 청년을 보면 창수는 머리를 역시 수그리고 무슨 의무라도 이행하는 듯이 먹먹히 따라오는 것이었다. 남녀는 어떤 언덕마리에 가서 앉았다. 좀 쉬어요 하면서 연실이가 두 사람 좀 앉기 좋은 자리에 한편으로 치우쳐 앉음에 창수 청년은 연실이에게서 세 걸음쯤 떨어져 있는 조그만 돌멩이에 걸터 앉았다. 연실이는 고요히 눈을 들었다. 바라보매 시뻘겋게 불붙는 낙조는 바야흐로 무성한 잡초 위로 떨어지려 하고 있다. 선생님? 연실이는 매우 부드러운 소리로 창수를 찾았다. 네? 참 아름답지 않아요? 저 낙조 말씀이에요. 저 낙조가 형용하자면 무엇 같을까요? 글쎄올시다. 농학생 이창수에게 있어서는 그 낙조는 함지박에 담긴 붉은 호박 같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형용도 좀 멋쩍어서 글쎄올시다 한뿐 눈이 멀찍멀찍이 낙조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방금 떨어질 듯 들어섰을 듯 영하가 하늘에서 춤을 추는 것 같지 않아요? 글쎄올시다. 그날 저녁 연실이는 창수의 방에서 묵었다. 그 하숙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역시 연실이는 적극적으로 창수는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교회 전차가 끊어졌음을 핑계로 연실이는 거기서 밤을 지내기로 한 것이었다. 여기서 묵겠다는 말을 참아 입 밖에 내기가 힘들었지만 성각자는 경우에 의지하여서는 온갖 체면이며 예의 등 인습의 산물은 희생하여야 한다는 신념 아래서 전차가 끊어져서 어쩌나? 선생님 안 쓰는 이부자리 없으세요? 하고 맥을 던져서 요행 여름철이라 안 쓰는 두터운 이부자리를 얻어서 육조방에 두 자리를 편 것이었다. 자리에 들어서도 인생 문제며 문화의 종기성을 이야기하면서 연실이는 차츰차츰 뒤채고 뒤채는 동안 창수의 이불 아래로 절반만 치들어갔다. 그것까지 실행이 되어야 연애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연실이었다. 이튿날 아침 창수가 연실이에게 자기는 고향에 어려서 결혼한 아내가 있느라고 몹시 미안한 듯이 고백할 때 연실이는 즉시로 그 사상을 깨뜨려 주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두 사람의 사랑만 굳으면 그만이지. 사랑 없는 본댁이 있으면 어때요? 명랑이 이렇게 대답할 때는 연실이는 자기를 완전히 한 명작 소설의 주인공으로 여기었다. 그 하숙에는 창수 밖에도 조선 학생이 2명이 있었다. 연실이가 돌아간 뒤에 한 하숙의 다른 학생들에게 놀리운 창수는 변명으로 아마 뒤집어 씌우는 걸 할 수 있나? 이렇게 대답한 모양이었다. 갑자기 유학생에게 연실이의 이름이 놓아지고 그이에 뒤집어 씌운다 하여 거기서 일전하여 감투장사라는 별명이 며칠 가지 않아서 500명 유학생 간에 쭉 퍼졌다. 그러나 이런 소문은 있건 말건 연실이는 환희와 만족의 절정에 올라섰다. 첫째, 성각자였다. 둘째, 여류문학가였다. 셋째, 자유연애의 선봉장이었다. 문학가가 되고 성각자가 되기에 아직 일말의 부족감을 느끼고 있던 것이 자유연애까지 획득하여 놓으니 이제는 티없는 구슬이었다. 어디를 내어놓을지라도 선진국 서양에 갖다 놓을지라도 축박할 데가 없는 완전 무결한
신여성이요 성각자로다. 연실이는 의심치 않고 믿었다. 아직도 그래도 좀 더 희망을 말하라면 창수가 좀 더 적극적이요 정열적이요 뒤집어 씌우는 편이 아니고 끌어당기는 편이면 하는 것이었다. 이 연애에 승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 연실이는 지금껏 다니던 학교에 퇴학 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립음악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음악이 예술인 까닭이었다. 그리고 그 학교가 동경에서 유명한 연애 학교인 까닭이었다.